지금 5초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은 잠깐 뒤로 밀어두고 눈이 먼저 알아차리게 두죠. 먼저 오는 건 분홍인가요? 아니면 물의 검은 빛인가요? 조금만 더 머물러 보세요. 화면 위쪽의 어두운 바위와 하늘이 먼저 숨을 눌러놓고 그 아래에서 분홍이 괜찮다는 척 아주 천천히 번집니다. 그리고 그 분홍 사이에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딱 맞추려 애쓰는 몸.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시선. 이 그림은 화려한 색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를 낯섬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이 그림 앞에서는 이해보다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의 입구는 새도 소년도 아닙니다. 입구는 물 위에 길게 늘어진 분홍의 흔적이에요. 시선은 먼저 아래쪽에 번진 색을 밟고 그 다음에 소년의 종아리로 올라가며 마지막에 플라밍고 무리의 목선을 따라 위로 튕깁니다. 그래서 감상자는 처음부터 장면이 아니라 분위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분홍이 예쁘다고 느낀 순간 바로 다음에 어두운 물이 여긴 안전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속삭이죠. 이 대비가 이 작품을 오래 붙잡습니다. 화가는 아마 이런 순간을 봤을 거예요. 누군가의 여름휴가 같은 장소인데 이상하게 공기가 차갑고 새들은 아름답지만 표정이 없고 한 소년만이 사람의 방식으로 어색해하는 장면. 그 찰나에 그는 마음속으로 메모했겠죠. 이건 자연이 아니라 사회다. 그래서 새들을 풍경으로 두지 않고 군중처럼 배치합니다. 그리고 소년을 주인공으로 세우되 당당하게가 아니라 잠깐 멈춘 사람처럼 둡니다. 그게 이 그림의 시작입니다. 이제 금지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이 소년은 행복한가? 가 아니라 여기서 가장 편한 존재는 누구인가? 대답은 잔인하게도 플라밍고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서 있고 서로의 리듬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소년은 맞추려는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감동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겪는 그 순간, 어울리고 싶어서 더 어색해지는 순간을 너무 정확히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소년의 자세를 보세요. 한 발은 물에 잠기고 어깨는 약간 말려있고 시선은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건 멋진 포즈가 아니라 몸이 긴장을 숨기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새들은 고개를 세우거나 접고 날개를 정리하고 다리를 접습니다. 즉, 이 장면은 인간의 불안과 동물의 자연스러움이 동시에 서 있는 무대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몸의 언어로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요. 이 그림의 색은 친절한 분홍이 아닙니다. 분홍은 선명하지만 물과 하늘은 검고 탁합니다. 그래서 분홍은 로맨스가 아니라 경고등처럼 보이기도 하죠. 게다가 물에 번진 분홍빛 반사는 원래의 색보다 더 흐트러져 있습니다. 마치 너도 여기서 흐려질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해요. 색이 예쁜데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색으로 유혹하고 색으로 흔듭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거리감입니다. 새들은 가까이 있지만 소년과 같은 세계에 속해 보이지 않습니다. 새들은 군무처럼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고 소년은 그 간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발을 들이밀죠. 이 거리감이 곧 사회적 거리감으로 변환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이 가면 친해진다고 믿는데 이 그림은 조용히 반대로 말합니다. 친해짐은 거리가 아니라 리듬의 공유에서 시작된다고요. 여기서 이 작품에 딱 맞는 새로운 접근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군중의 소리 상상하기예요. 플라밍고가 내는 작은 물장구, 깃을 정리하는 마찰음, 멀리서 떨어지는 물소리 폭포처럼 보이는 흰 줄기까지. 그런데 소년에게서 나는 소리는 이상하게 큽니다. 숨, 삼킴, 발이 물을 밟는 소리. 군중 속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건 언제나 나의 소리죠. 이 감각을 떠올리는 순간 작품의 감정이 확 열립니다. 이제 시선 실험을 해볼까요?
첫 번째, 화면에서 가장 밝은 분홍 한 마리의 목선을 3초 따라갑니다. 두 번째, 그 목선이 물에 닿는 지점의 반사를 3초 봅니다. 세 번째, 소년의 어깨선으로 돌아와 3초 머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소년이 더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더 또렷해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외로움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재감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스탕달 몰입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찌릿함에서 옵니다. 눈을 잠깐 반쯤 감고 분홍의 덩어리를 색의 구름처럼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눈을 또렷이 뜨면서 소년의 얼굴 근처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약간 어지럽거나 울컥하면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맞추는 법을 배우며 살았는데 이 그림은 묻거든요. 맞추기 위해 너는 얼마나 많이 너를 지웠니? 이 질문이 심장 가까이 닿는 순간 감동은 지식이 아니라 체감이 됩니다.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년은 배척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종처럼 보입니다. 아직 소속되지 않았기에, 아직 이름이 없기에 오히려 가능성이 남아있죠. 이 작품이 슬픈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어울리지 못하고 그때의 나는 언제나 가장 연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위로를 하나 남깁니다. 맞추는 것은 기술이고 남는 것은 감정입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감정은 숨기면 더 크게 울리죠. 그러니 이 그림을 보고 난 뒤엔 오늘 하루만큼은 어울리기보다 존재하기를 선택해보면 좋겠습니다. 소년이 물속에서 버티듯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사람답습니다.